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 자, 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사칙 연산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논리 연산자 개념, 비교 연산자 개념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제일 이제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칙 연산자는 다른 말로 산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산술 연산자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칙 연산자에는 일단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나누기가 총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뭐냐면 나눈 몫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녀석이고 얘는 나눈 나머지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을 3으로 나누면 이제 3.333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눈 몫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녀석이 이 녀석. 그 다음에 퍼센트라는 거는 나머지, 말 그대로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죠? 그 1을 출력하는 녀석이 이 녀석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를 배웠으면 빨리빨리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30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 마이너스 10 쓰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20 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5 곱하기 5 하면 25 나올 테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10 나누기 3 하면 뭐 나올까요? 3.333 나올 것 같지만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바는 이 데이터 타입에 대한 규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녀석이거든요. 여기 보면 10과 3을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냐면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 데이터 타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10과 3을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를 이제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 우리가 이제 3과 3.0을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컴퓨터가 처리할 때는 3과 3.0의 처리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을 3으로 나누면 우리는 3.3333 해가지고 막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뭐가 나왔다? 3이 나왔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실 때 정수와 정수 연산은 그 결과가 뭐다? 정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수값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정수와 정수 연산은 무조건 그 결과값이 뭐가 나온다? 정수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실수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정수와 실수 또는 실수와 실수 연산은 그 결과가 뭐냐면 실수이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실수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를 3.0으로 바꾸고요. 그러면 10을 3.0으로 바꾸고 연산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3.0이 되든 아니면 이제 10.0이 되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실수가 되면 되고 아니면 둘 다 실수여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실수여도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수와 실수 연산은 그 결과가 실수. 실수와 실수 연산도 그 결과가 뭐다? 실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정수와 정수를 연산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정수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0 나누기 3.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뭐가 나와요? 몫이니까. 몫이 아니라 나머지니까 1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비교연산자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아는 게 중요해요. 결과값. 결과값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맞다, 아니다를 표현할 때, 우리가 참과 거짓을 하죠. 보통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는 true, false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true가 참이고요. 그 다음에 false가 뭐예요? 거짓이겠죠. 자, 그러면 얘는 연산자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자, 이상, 그 다음에 초과, 그 다음에 이하, 미만. 근데 이제 같다가 우리는 보통 수학 시간에 같다를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자바에서는 같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같지 않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이상, 그 다음에 얘는 초과,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하, 그 다음에 얘는 미만. 같다하고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처음 배우신 분들이 가끔씩 꺽쇠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건 그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래서 꺽쇠는 무조건 어디에다가? 맨 왼쪽에다가. 왼쪽에다가 무조건 짓는다. 자, 그러면 얘도 뭔가를 배웠으면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10은 3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뭐예요? 참이죠. 그러니까 같진 않지만 크다란 말이에요. 저는 해석할 때 이걸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뭐 이상이라 해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10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니까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랄까요? 10은 뭐 20보다 크다.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거짓이 나오겠죠. 그죠? 크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히 뭐겠어요? 자, 작지 않으니까. 작지 않으니까 거짓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은 8보다 작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true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 1과 1은 같다. 그럼 뭐예요? 참이죠. 근데 1과 1은 같지 않다. 이렇게 써버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거짓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비교연산자를 다루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처음에 자바를 배우면 이 논리연산자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논리연산자는 일단 뭐가 있냐면 엔드연산자라는 게 있고 5월연산자라는 게 있고 낫연산자라는 게 있다. 자, 이 5월이라는 건 요 막대기를 파이프 기호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백스페이스 바로 밑에 원달러 기호가 있는데 그 원달러 기호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누르면 원달러가 되는데 Shift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파이프 기호. 얘를 그래서 5월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 연산자, 5월 연산자, 얘는 부정을 의미하는 not 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엔드 연산자는 얘는 뭐냐면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인 경우에 결과가 뭐다? true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쪽이 네, 양쪽에 비교한 결과 값 중 하나라도 false인 경우에 결과는 뭐다? 결과는 false이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0은 3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true죠. 그 다음에 end는 Shift 7을 두 번 누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하고 5는 같다. 자, 그러면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라는 거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어야지만 그 해당 결과가 뭐다? 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true가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왔다. 그러면 10은 3보다 작다라는 건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거짓이 나오면 얘는 거들떠 볼 필요도 없이 뭐가 나온다? 거짓이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논리연산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눈치가 있는 분들은 5월연산자는 그 반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뭐다? false인 경우에 결과는 뭐겠어요? false이다. 근데 얘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 값 중 하나라도 true인 경우에 뭐다? 결과는 true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테스트 환경을 거쳐볼게요. 5하고 5는 같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연산자 이렇게 써주고 1과 1은 뭐 3보다 그래, 3보다 크다. 자, 그럼 뭐예요?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죠. 그럼 실행해보면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라도 참이 나와버렸다. 그럼 뭐가 나온다? 그 결과는 true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5월 연산자다. 자, not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정을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부정을 의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다가 제가 true라고 썼어요. true. 참이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느낌표 이렇게 따고 오면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true가 아니다로 해석하면 돼요. true가 아니다. 자, 그럼 true가 아니니까 뭐겠어요? false겠죠. 그죠? 실행해보면 이렇게 false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가로 안쪽부터 계산해요? 소가로 바깥쪽부터 계산해요? 안쪽부터 계산하죠. 그러면 얘부터 계산하면 그 결과가 아까 뭐였어요? false죠. 그러면 다시 false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true가 나오겠죠. 그죠? not은 말 그대로 이제 부정을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not을 제외하고, 보통 not은 이제 같이 연산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and 연산자랑 5월 연산자가 있잖아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있어요. 연산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and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중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누가 높냐면, 논리 연산자 우선순위, 바로 and 연산자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and 연산자, 그 다음 5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연산에 대한 순서가 더 높은지. 자, 여기다가, 제가 10이 아니라 10은 3보다 크다. 그러면 and 썼단 말이에요. and. 그 다음에 5는 5하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5월 이렇게 5월 연산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 이 한쪽이라도 true가 나오면 그 결과가 true라 했잖아요. 1과 1은 같지 않다. 자, 만약에 얘가 연산이 된다고 하면 이 녀석이 먼저 연산이 된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 5하고 5는 같다라 했으니까 뭐예요? 어차피 얘는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true란 말이에요. true. 그 다음에 10은 3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둘 다 참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true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앞에서부터 먼저 계산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요것도 어차피 근데 이제 둘 다 true기 때문에 얘가 먼저 계산이 되면 and 연산자부터 계산이 되면 어차피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니까 둘 다 뭐예요? 그죠? true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 뒤에 계산하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수식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꿨으면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자, 그죠? 이거 일단 false겠죠. false. false. 그냥 false 한 다음에 false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false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게 뒤에서 먼저 계산이 됐다고 하면 뭐 어차피 true and false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둘 다 똑같긴 해요. 그죠? false 나오고 true가 나오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긴 한데 근데 연산을 하실 때는 무조건 어디서부터 계산한다? 바로 end부터 계산한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end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누가 높다? and 연산자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난 연산자가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자, 그래서 요걸 연산자를 잘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논리 연산자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자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연산자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가 제일 높냐면 사칙 연산자가 높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가 높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 연산을 한다 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그러니까 그래요. 곱하기 제외하고 더하기, 빼기만 있다 했을 때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앞에서부터 계산하죠. 그렇죠? 앞에서부터. 만약에 거기 뭐 소가로가 있거나 하면 소가로부터 계산하는 게 맞지만 무조건 앞에서부터 먼저 계산한단 말이에요. 더하기, 빼기가 있는데 빼기부터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곱하기가 있다 하면 뭐부터 계산? 곱하기부터 계산하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산자가 복잡한 연산이 이렇게 세 가지가 섞여 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섞여 있다고 하면 뭐부터 하면 되냐면 사칙, 비교, 논리 연산 순으로 여러분들이 연산을 수행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시로. 여기다가 제가 이제 10은 3 이렇게 더했어요. 당연히 이제 사칙 연산자죠. 곱하기 5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10보다 크다. 그 다음에 and 연산자가 이렇게 왔어요. and 연산자.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어떻게 쓰는 게 나을까요? and를 쓸까요, 그냥? 어차피 2년생 결과는 true니까. true가 아니라 이제 거짓이 나올 때인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은 true라 쓸까요? true. false라 씁시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계산한다고요? 사칙부터 계산한다요, 사칙. 그럼 사칙부터 계산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10 플러스 3 플러스, 그러니까 5, 3, 15죠. 그죠? 15. 그러니까 25란 말이에요. 그럼 25에서 10이냐. 그죠?
그 다음에 AND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계산하게 되면 뭐부터 계산한다고요? 비교부터 계산한다고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죠? true죠. 그죠? 그 다음에 5는 같지 않다 했으니까 false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부터 계산하면 돼요? AND부터 계산하면 되죠. 그죠? AND부터 계산하니까 true and false네. 어차피 그러면 이게 뭐예요? false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false, 5월 false니까 계산하면 결국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층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교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지금 다뤄봤는데 사층 연산자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눈 몫이 두 가지예요. 바로 뭐 나눈 몫을 출력하는 것과 나눈 나머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수와 정수 연산은 그 결과 뭐라고요? 정수다. 그러니까 정수와 실수와 실수 그 연산은 뭐다? 그렇죠. 결과가 실수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true, false예요. 결과값이. 근데 이상, 초과, 이하, 미만. 근데 같다는 뭐다? 요거다. 이런 식으로. 자, 논리 연산자는 and, 5월, not이 있고요. 그 다음에 and는 양쪽의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면 true. 근데 한쪽이라도 false가 나오면 그 결과는 false. 근데 5월은 둘 다 false면 false. 하나라도 true면 true. 근데 not은, 그러니까 이 느낌표는 부정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습니다.